어떤 법인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함께 추천 교무님이 갔고요. 네. 그리고 영산 선악대학교에서 같이 수학을 했었습니다. 추천 교무님이 같으신 분은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이 김도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한 20 몇 년간 살다가 네. 이제 출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법명을 또 한번 바꾸게 됐습니다. 아, 왜 바꾸게 되셨나요? 이렇게 출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일들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랬던 내가 살았던 삶을 좀 더 이제 새로운 그 법명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고자 네. 그렇게 이제 법명을 받게 되었고요. 네. 또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대학교는 원광대학교 음악대학을 나오고 네. 대학원도 이제 교육대학원을 동대학원을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계속 전공하다가 음. 이제 영산대학교로 편입해서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예.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출가해서 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씨앗 하나가 어떻게 발현될지 발화될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총부에서 플룻을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연주를 할 때 내가 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연주를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저도 벅찼어요. 굉장히. 네, 그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너무나 정말 뜻있고 뜻깊고 그걸 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음악을 통해서 앞으로 활동들을 꼭 연기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합천 평화고등학교의 장경천 교무,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의 김보우 교무를 모시고 소중한 법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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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가했는지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경천 교무님의 첫 근무지는 동진주 교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청소년 교화 활동, 또 청년 활동, 대학생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첫 근무지에 대한 추억, 또 기억 어떻게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첫 근무지에서는 일반 교화도 있었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진에 대학교 활성도 있었고 청년, 그다음에 학생, 어린이가 다 있었어요. 네. 근데 많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있더라도 그래도 어찌됐건 청년, 학생, 어린이가 대학생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이제 교무님들,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무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주셨냐에 따라서 그 교무님들의 생각과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훈련에서도 그렇게 임했었고요. 네. 교도님들한테도 아무래도 교민들이 맨날 이제 어린이 교무님 막 이게 좀 이게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교도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교도님들을 제가 지도한다는 생각보다도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화자가 역시 가장 행복할 때는 교화가 잘 될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첫 근무지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교화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과 함께 할 때 정말 그 큰 행복과 보람과 추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는요. 저희 대학생 교화를 할 때 대학생 애들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졸업해서 떠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저희 활동할 때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와서 이 후배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후배들한테 와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원진의 활동에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겠네요. 네. 네. 자, 우리 보교무님의 첫 근무지는 봉도 청소년 수련원이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비교도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무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도님들보다 오히려 외부 손님들이 더 많이 사용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조심하고 좀 더 챙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오시거나 또 혹은 휴양으로 오신 분들을 수많이 접하게 되시잖아요.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힘들게 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건 딱히 딱히 기억이 없었습니까? 나진 않고요. 좋은 분들만 가셨군요.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첫 발령을 받아서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 갔을 때 네. 그해 2월에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네. 예년에 비해서 손님들을 직접 응대하는 횟수가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들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정말 어쩌면 직격탄이신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바쁘게 또 봉도 청소년 수련관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그래도 그때 당시 건산 김관진 원장님께서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는 빨리 비대면으로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일찍부터 좀 하셔가지고 그때 잘 모르고 힘들긴 했지만 네. 그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훈련원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훈련원의 그때 중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건산 김만진 원장님께서 마음공부와 관련된 그런 강의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네. 교도님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서혜전 교무님이 명상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네. 그 봉도 청소년 수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 봉도에 어찌 보면 그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2년을 근무하셨는데 어떤 추억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마당이 큰 교당에 사시는 분들은 낙엽이나 또 눈이 오면 그 도량을 정비하느라 엄청 고생들이 많으신데 전 첫 근무지가 수원이었었는데요. 팔단산 그 오르막을 올라야 교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눈이 오면 그렇게 거기가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 길에 밑에 전기를 깔아가지고 이제 눈이 쌓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으셨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교도님들이 못 오시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낙엽 정리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든 숙제 중에 하나였고요. 네. 교도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오시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 사상선 혹은 청소 시간을 통해서 네. 다수의 인원이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저희 그 교무 3명이서 네. 진짜 거의 한 달을 할 일을 아하. 한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가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건산 김관진 원장님께서 봉도 부임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설 정비에도 같이 많이 힘써서 이렇게 도왔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좀 크게 기억이 남는 것은 2년 차 첫 겨울이 됐을 때 네. 그때 그
한국에서 굉장히 한파로는 이례적이다. 그런 한파가 한번 온 적이 있고 네. 서울 전역이 이제 막 동파가 나고 난리가 났던 그런 기간에 저희 훈련원에 2주에서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5군데가 동파돼가지고 터져서 예. 그 심지어 한 건은 그 배관 자체가 터져가지고 예,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위가 무서운가요? 더위가 무서운가요? 그 일을 한번 지내고 난 네. 후부터는 네. 추위가 더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추위가 정말 지금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우리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진중교당에 계시다가 지금의 합천 평화고등학교로 가셨습니다. 동진중교당에서 청소년 교화에 대한 어떤 서원도 세우게 되고 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꿈들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 없이 그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시고 그들에게 마음 공부도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학교에서 마음 공부, 아이들 마음 공부는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아이들한테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네. 특히나 1학년 때 들어와서는 이게 뭔가 해요.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듣다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졸고 네. 이렇게 하다가 기절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거의 기절하죠. 예. 네.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할 때가 이제 2학년 때가 와요. 네. 그럼 2학년 때 아이들이 마음 공부를 이런 거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내용이 저는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거든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네. 이게 왜 이런 거고 이런 게 사전적으로는 어떤 거고 이거를 너희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걸 느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고 화를 낼 때 확실하게 화를 내고 안 낼 땐 안 내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놀 땐 놀고 아닐 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디테일을 알게 되다 보니까 3학년 때 됐을 때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이걸 사용했던 게 정말 옳은 거였구나. 그리고 친구들이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마음 공부가 정말 소중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 일기도 쓰게 지도를 하고 그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도하는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마음 공부 같은 경우는 마음 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요일 날 1교시에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감정이죠. 네. 피드백은 담임 선생님께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감정을 해주고요. 이거를 3학년은 교장 선생님, 2학년은 교감 선생님, 1학년은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을 제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무가 잘 잡아놔야 2, 3학년 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1학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1학년 때 알아듣지 못하던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콩나물에 우리가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처럼 2학년 되고 3학년 될 때는 상당히 스스로 마음을 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상당히 보람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매번 반복하니까 힘들기도 하겠지만 역시 한 번에 되는 건 없으니까 정말 서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김보우 교무님께서는 봉도 청소년 수련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으로 지금 근무지를 바꿔서 열심히 보훈불공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 지금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에는 올해 이렇게 청소년 교당이라고 해서 발령받은 유동 교무님 포함해서 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네. 국장님이 계시고 이영주 교무님이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김도강 교무가 교화 파트를 담당하고 네. 저는 현재 법인을 담당해서 법인 파트를 담당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구장님과 사무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소개를 좀 잘 해주시죠. 네, 교구장님은 백산 이장훈 교구장님이시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또 진취적이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네.
그런 와중에도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세세하게 좀 잘 살펴주시는 분이고요. 네. 저희 사무국장이신 소무진 교우님은 지난 그 서원관에서 근무하다가 오셨고 네. 그래서 약간 사감님을 대하는 것 같은 사관님 느낌이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굉장히 사무국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네. 조금 이렇게 수용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보호교우님이 생각하실 때 전국에 있는 교구 가운데 가장 따뜻한 교구는 어디 교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당연히 저희 교구라 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광주 전남 교구. 그래서 많은 교무님들이 광주 전남 교구 하면 그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것 같아요. 큰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억에 남는 추억, 우리 봉도 청소년 수련관처럼 뭐 큰 도량이나 관리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다른 방면으로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처음 출근했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저희 처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조금 답답한 구조여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거 좀 배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밑에 이렇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기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던 상황에서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김도관 교무가 그럼 지금 하시죠? 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점심을 먹고 그때부터 사무실을 옮기기 시작해서 거의 한 저녁 8시, 9시까지 네. 사무실을 옮기고 이제 조금 더 다음 날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처음 만나서 사무실을 전체를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옮기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 우리의 MT는 이것으로 끝났다. 네. 그러네요. 네.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그때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힘든 것이 이게 모든 의미가 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그런 육체 노동도 좀 사무실을 하고 옮기다 보니 같이 이렇게 마음이 합력을 해서 하다 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좀 통해진 것들이 현재로 아직까지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로 사무이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불편함을 모르고 그냥 살게 되는데 처음 가서 그 답답한 그런 환경을 한번 바꿉시다 의견을 내고 그럽시다 하고 이 하나 되는 과정들이 너무나 광주 전남교구의 현재 분위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지금은 그 답답함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네, 오시는 다른 이제 교무님들께서도 네. 진짜 바꾸기를 너무 잘했다고 작년부터 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 근무 환경이 바뀐 이유는 못 가봤는데 한번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 달라졌는지. 네. 네, 아무래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네. 파티션으로 좀 가로막힌 느낌이었는데 네. 그 파티션들을 이제 안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응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도 훨씬 더 좀 탁 트인 느낌을 받고 네. 그런 부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조를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당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근무지는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내왕하시고 소식을 전하시면서 근황을 나누고 계십니다. 서로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 또 내가 더 채워가고 싶다, 서로 칭찬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경천 교무님께서 먼저 보호 교무님의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우선 보호교민이 굉장히 착해요. 기본적으로. 성품창기자가 굉장히 착하고 네. 굉장히 디테일해요.
저는 되게 덜렁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좀 뭐 모자라면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지 막 이런 식이 많아요. 근데 네. 보호교님은 디테일하게 요거 잡고 이렇게 좀 세밀하게 가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착하고 디테일하다. 네. 좋습니다. 착하고 디테일하신 보호교님께서 보실 때 경천교육은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또 담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경천교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부러웠고, 네. 그리고 제가 학부 시절에 굉장히 좀 사람들과도 잘 좀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선뜻 손을 먼저 내밀어 준 게 경천 교무님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네. 굉장히 격없이 대하기도 하고 잘 놀아주는 네.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 그게 경천 교무님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경천 교무님은 학생들과 놀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놀아준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다른 어떤 격에서 이렇게 놀아주는 느낌인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나 대하는 걸 보면 정말 그들과 격이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놀고 있는 게 놀고 있네라가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게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내 일상이구나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 교무님이 저래도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다 그런 얘기 많이 보니까 합니다. 네, 아이들도 정말 교무님과 내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너무나 각자의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에 맞게 너무나 재밌게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계신 분을 전화로 모셔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실지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행선 교무입니다. 네, 인타님 반갑습니다. 저 김홍기 교무입니다. 네, 김홍기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법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두 분을 다 출가를 지도교무님으로 연원이 되셨더라고요. 네, 제가 추천 교무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장경청 김보호 교무를 인타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경천 교무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천 교무님은 실상 저와 동기이신 장원신 교무님이 큰 고모님이세요. 네. 그래서 동생이신 경천 교무님 부친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익산에서 사진관을 하시면서 송부를 오갈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서울로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다가 네. 장원신 교무님 열반 직전에 원의원에서 웬 청년이 막 놀고 있어서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 저를 보더니 장교무님 저예요. 누구예요? 초등학교 때 봤었으니까요. 저 경천이요. 근데 저를 알아보고 네. 장교무님 해서 장경천?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됐죠. 그때가 원광대학교 다녔는데 네. 나중에 이제 누가 추가를 하는 뜻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줘가지고 네. 제가 경천교무를 다시 연락을 해서 내가 그러면 추천을 해주겠다. 그런데 너는 원광대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익산 떠나서 영산 산학대학교로 편입해라.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익산에 있으면 그때 부일교동 청년회장도 하고 하니까 인연들이 많으니까 네.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영산 성지는 너무 좋다고 네. 영산대학교를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교무님도 이렇게 우연히 이제 대전에 한번 왔다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네. 제가 결국 추천교무로 인연이 되었죠. 네. 야, 어떻게 정말 뿌듯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실 것 같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네. 웃음소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그게 스승님들의 마음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든든하죠. 네네.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참
참 철없는 그 시절도 있었는데 하면서 추억 이야기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철없게 하는 모습들은 못 봤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홍기 교무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대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했다가 네. 명예퇴직을 하고 30년 만에 부임한 곳이 광주 송정교당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송정교당에 근무할 때 경천교무님 아버지가 열반을 하셨거든요. 아, 2011년에. 96년에 열반하셨는데 네. 다행히 광주에 있었기에 병원에 있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광주 송정교당에 있었으니까 경천교무님 아버님 그 열반에서부터 선도대 종제의식까지 이렇게 영산에서 할 때는 광주에서 영산을 가고 그래서 종제의식까지 정성으로 함께해서 참석할 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네. 가족을 보내드리는 그런 의식에 정성을 다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한 추억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오늘 방송 녹화를 아주 두 분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한 말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천교무님과 보호교무님은 저에게도 든든한데, 좀 이제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원불교 성직자니까 교무님으로서 언제나 외출할 때는 정복을 입고 다녀라 그렇게 하고 누구의 전화 경어를 사용하라 그렇게 항상 권했어요. 네. 경어를 사용하면 또 우리가 언성도 커지지도 않고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원대병원에 처음 가게 될 때 대산종 목사님께서 저 어떻게 가서 교화하지요? 그랬더니 모든 일에 정성으로 불공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정성으로 불공을 했는데 우리 제자들 두 분도 언제나 모든 생활에 정성으로 교화를 하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소중한 말씀 저 또한 같이 보감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온 교무님들도 우리 인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무님 경천이에요. 경천교무님. 항상 옆에 있으셔서 감사하고 교무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하고 같이 이제 든든하게 이제 법연 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항상 뭐 모자랄 때마다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교무님한테 뭐 이게 계속 뭐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교무님께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우리 보호교우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우님 보호교우입니다. 네. 네, 교우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저희 이제 도와주시고 그러고 이제 저희의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후배들한테 네가 받았던 만큼 그렇게 베풀고 살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그 말씀 새기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남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챙기게 되는 것들이 다 교우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타원님 네.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시죠? 네, 그럼요. 두 멋진 교무님께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마지막 근무지였던 남원 수제교당에서 네. 자선 상사님을 모시고 80주년 기념 법잔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제자가 모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경천 교무님은 악기 연주해주고 보호 교무님은 멋진 노래를 해서 네. 200여 명의 대중들이 아주 기뻐해주고 네. 노래를 그때 남원 이제 행사에 나가서 그 남원시 행사에 갔는데 그때 문화원장님을 보시고 우리 행사에 와주셨거든요. 네. 교무님,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중요한 의식에 가요는 안 부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막 가요를 불러서 보호 교무님하고 나상현 교무, 국현수 교무가
부르면서 그 이미자 선생님이랑 동백아가씨를 불렀거든요. 결국 네. 참석자들도 다 따라서 부르고 아, 정말 그렇게 원불교는 그렇게 굉장히 그 빠지지 않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멋지게 하는 게 너무 놀랬다고 감동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분위기를 멋지게 해주었고, 그리고 제가 대전 둔산교당에 근무할 때는 두 제자가 같이 와가지고 네, 갑자기 교무님하고 사진 하나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밖에서가 아니라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그 소중한 추억이 너무 고마워서 네. 지금도 지갑에 항상 넣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아, 너무나 정말 부럽. 그런 좋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정말 생각도 네. 기특하고 또 교화 현장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오늘 이 통화가 세 분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네, 홍규 교무님 법연 프로그램도 잘 재미있는 시간들 가끔 보면서 제가 좋은 인연들, 이분들이 이런 인연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우리 인타님 저희도 항상 기도하고 또 여유로운 그러나 또 법 있고 정진하시는 나날 되시기를 함께 염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타원 장행선 교무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두 분을 출가 연원이 되신 우리 스승님과 연결했는데요. 그 따뜻한 마음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입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법문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법문, 많은 법문들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바로 세우고 또 내가 나태할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법문, 또 내가 보감 삼고 있는 법문이 있는데요. 우리 경천교우님은 어떤 법문 말씀을 보감 삼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18장입니다. 18장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충고를 감수할 경지가 되면 그 공부는 일치월장하나니라. 이거는 항상 저를 채찍질해주는 법문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일치월장하기 위해서는 쓰렸던 말도, 괴롭던 말도 다 내가 보감 삼아서 그 말의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서 대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미워하고 말도 미워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다 빼고 오직 이 사람이 나한테 원했던 그 말만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보감 삼아서 내 실력을 키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제 법문입니다. 이게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은 이렇게 좋다가도 또 이렇게 충고 듣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법문 말씀을 늘 마음에 보감 삼으면서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보교우님은 어떤 법문 말씀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법문은 대종경 제11 요운품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법문 말씀부터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네, 이 법문은 제가 출가를 할 때 이렇게 굉장히 보감이 많이 되었던 법문이고요.
그전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좀 방황하던 삶을 살고 있었고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법문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고 나도 이 현실에 내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마음을 한번 잘 돌리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 있고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 이 법문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일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법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법문을 살펴봤는데요. 법문을 생활에서 표준 삼고 또 법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법연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법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두 분은 오랜 시간 수학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죠. 네. 보통은 없죠. 그냥 늘 보고 얼굴 보고 말하니까. 녹화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두 분에게 법연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편지가 준비되어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보호 교무님께서 경천 교무님께 보내는 편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옆에 있지만 카메라를 보시고 네,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를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천이 형과 함께했던 짧은 학부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 같아서 고마워.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항상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가 나를 많이 변하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비록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하게 교화해요. 그래요. 같이 한번 근무하게 된다면 어디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형님과 가까이서 근무하면 얼마나 그 나날이 축제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장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디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든 한번 꼭 같이 근무해보고 싶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 각자 그냥 가는 거죠? 꼭 가까우면은 네. 너무 가까워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네. 서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네. 이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가 딱 좋다. 네. 지금 거리가 딱 좋다. 너무 가까이 올라가지 말아라. 지금 그 자리에서 살자. 좋습니다. 편지를 정말 처음으로 써주셨는데 어디 들으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냥 좋네요. 네, 뭐 저희가 속마음을 얘기할 일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냥 이게 동생으로서 교무로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좋습니다. 제 동생으로서 느껴지는 감정이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근무는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경천 교무님께서 보 교무님께 편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우 교무에게 보우야, 보성이로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영상에서 처음 만난 것도 벌써 11년이 되었네. 처음 법연의 인연으로 만나고 적응에 힘들어하여서 뭔가 마음이 아팠던 너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과 많이 오버랩되어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 누구보다 착하고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과 명산 정신원에서 저녁마다 함께 성가지도를 했던 우리들의 끈끈함이 이렇게 오래된 법연이 되고 친동생이 없는 나로서는 친동생 삼을 네가 있어서 더없이 고맙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예전에는 서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얘기에서 이제는 가족, 아이들 얘기하기 바쁘게 되면서 서로 얘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무슨 이유가 없어도 그냥 통화할 수 있는 법연이 있음에 감사드린단다. 보우야, 우리 서로 힘들고 괴로운 일은 나누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서로 즐기면서 앞으로 성직의 길을 잘 걸어가 보자.
우리 보교우님, 우리 경천 교우님의 마음의 편지 어떠신가요? 네. 네,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네요. 그리고 경천 교우님도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 시절 제가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공감해주고 챙겨준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동생이 없지만 친동생 같은 네가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형은 없지만 네. 그렇게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이 법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맺어진 형이기 때문에 네. 더 소중하고 그리고 인생의 선배고 그리고 이제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SOS를 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든든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한 두 법연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법연의 편지였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 오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척 부담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늘 고마웠는데 표현하지 못한 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보교우님은 영상 편지 누구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 부모님에게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를 보시고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보내시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집이 멀어서 자주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아빠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살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은하고 정말 제 자리에서 교무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은혜롭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효자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법연 방송을 계기로 더 정말 보훈 활동을 열심히 근무하는 게 효자로서 부모님이 요구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효자의 기준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유 우리 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모님 말고는 혹시 하실 분 없으시겠는지 방송 끝나고 후회하시기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또 살짝 여쭤봅니다. 짧게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가정생활 잘 하시려면 이때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네, 감사의 인사 짧게 해주시죠. 네,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우리 정토님,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게 되면서 서울 올라오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가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선뜻 마음 내준 부분 상당히 고맙고요. 그리고 함께 마음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경청 교우님은 어느 분에게 영상 편지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저는 마음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이제 저희 기숙사 사감님이셨던 우산 홍성훈 교무님한테 좀 지금 하고 싶은 모스크바에서 예. 근무하시는 예.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보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장경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정말 저희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저희한테 도움 많이 주시고 저희 지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때로는 형같이 아버지같이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화낼 때는 정말 호랑이같이 화내시면서 품어주실 때는 어머니같이 품어주시고 그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옆에 그 정진원 옆에 있는 풀밭을 혼자 아침에 막 풀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든데 뭐 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이 내가 이 뼈를 깎아야지 니네들이 살을 깎는 척이라도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들이 저를 지금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봐야 하고 제가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구나. 이게 부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학생들 지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하고 제가 먼저 이 아이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이 아이들이 교화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는 노력을 저희 우사님께서 저한테 많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사님이 이 지도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제가 열심히 잘 사용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우사님 또 뵀을 때 제가 우사님한테 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서 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같이 즐거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 뵙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무님의 그 말씀, 그 풀 얼마나 도량이 넓어요, 학교가. 그런데 아침마다 이렇게 뽑고 돌아서면 또 나와 있을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거 좀 쉬시지 하니까 내가 뼈라도 깎아야 니들이 살이라도 깎는 척이라도 한다는 그런 스승님의 그런 염원과 지도력이 아마 우리들을 이렇게 잘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상 편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다 했는데 누구와 마지막 경합을 벌이시면서? 저 큰고모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큰고모께서 많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좀 울컥하려고. 네. 큰 교무님 이 방송 전체적으로 흐름상 우리 경천 교무님이 여기 계신 이유는 정말 큰 고모님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우리가 제작이 되면 평생 남는 선물이니까 큰 교무님께 생전에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영계에서도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큰 교무님께 짧게라도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곁에 안 계신데 평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비록 저한테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주위 분들한테 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고 누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출가했냐 물어보면 항상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고모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인연 맺어서 뵐 기회가 있다면은 제가 잘 보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신 그런 인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열반하셔서 뵐 수 없지만 늘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나의 길을 잘 이끌어 주시는 큰 교무님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호교무님은 이제 교육 퇴임이 우리가 70이라고 하면 퇴임이 몇 년 남으셨습니까? 한 34년 정도 남은 34년. 정말 교단의 미래를 책임을 지셔야 되는 중추적 역할이 지금 있으십니다. 어떤 교무 삶을 살고 싶으신지 굉장히 질문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디테일하면 답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삶을 내 인생에서 남은 34년의 교육 생활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교무로서 생각이. 현재 광주 전남교구에서 법인 일을 하면서 앞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일을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교단에 좀 이렇게 법인 관련해서 필요한 일을 인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법인을 가지고 법인을 바탕으로 이제 교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법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직접적인 교도님들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교화 활동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앞으로 더 큰 교화를 하게 될 때 충분히 이 자양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34년 남으셨기 때문에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네, 충분히 숙성의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청교님은 어떤 교무삼, 퇴임까지 일단 몇 년 남았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를 우리가 퇴임으로 한다면 몇 년 남으셨습니까? 28년 남았네요. 28년. 네. 28년 남았습니다. 네. 자, 28년 어떤 교무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출가식 때 저희가 한 문장을 이게 쓰잖아요. 네, 출가 그때, 일성. 네, 출가 일성을 쓸 때 풍류로서 세상을 구원하리라라는 것을 택했어요. 네. 그 택한 이유가 저희가 법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성가에 많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도 성가 편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곡을 이 멜로디를 편곡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반주를 해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악기로 다 녹음을 하고 저도 이제 멜로디를 제가 녹음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좀 생소하고 하지만 익숙한 멜로디를 듣고 있으니까 교도님들한테 제가 시연을 했었거든요. 몇 개 교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때 교도님들의 반응과 성가 편곡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젊은 교무님이 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싶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풍류로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과를 좀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흥을 돋굴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역할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출가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28년 동안 혹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기회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좀 다가가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역량이나 또 어떤 서원의 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현될지는 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의 꿈과 나의 서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잘 키워가셔서 정말 30년이 남은 28년이 남은 그 우리의 교육자 생활을 더 보람있고 의미 있게 발현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긴장의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가실 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시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면서 마지막 드리는 질문입니다. 방송하신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법연을 하는 출연자 중에 제일 최연소라고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고 좀 즐겼습니다. 네. 즐기면서 예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고요. 혹여나 다음에 뭐 법연이 아니더라도 특히나 저희 원음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원음방송을 잘 알리고 교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법연을 이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더 알릴 수만 있다면은 이 방송을 더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교무님 어떠셨나요? 우리 경천 교무님이 야 법연 나가자 했었을 때 네.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기 원음방송에서 기관 실습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때 한 달여간 여기 실습을 하면서 이 사람 섭외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맞아요. 거를 네. 느꼈었고, 그때 다짐을 하나 한 것이 이렇게 요청이 오면 거절은 하지 말자.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게 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게 뭐든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배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법으로 연결된 친한 형이 또 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수락을 했던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스케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짐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데 또 워낙에 진행도 잘 해주시고 옆에서 경천교우님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저도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오늘 촬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두 분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역시 젊은 교무님들이라 대처하는 것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시고 함께 마음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합천 평화고등학교의 장경천 교무, 또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의 김보우 교무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